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웹캠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시그널을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증시 많이 밀렸고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대비해 봤을 때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시장이 보낸 시그널이 좀 바뀌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난주에는 상당히 좀 공포감에 많이 빠지다가 이제 살짝 반등이 좀 나왔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계속되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 우리 시장은 못 따라가다가 이제 이틀 정도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바닥 형성의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 형성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한창 빠지는 구간에서 제가 공포의 피크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400 이하 거기서는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죠. 많이 빠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2,300을 안 깨고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포의 피크는 지나갔다 이제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바닥을 완전히 다진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다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좀 진폭이 있는 그런 여진이 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밸류상의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밸류들 보여드리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시장이 싸다. 그래서 바닥을 그릴 만한 바닥권까지 빠진 거는 분명하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지금도 그러한 신호들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신용잔고 좀 볼까요? 코스피 신용잔고는 아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일 거예요. 신용잔고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빠지면서 같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물량 부담이 상당히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뭐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뭐 평단가들도 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도 상당히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투매 형태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폭의 기여를 하는 이제 반대 매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 수급을 좀 보시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또 뭐 한 2,600억 정도를 또 매수를 해줬습니다. 하루 들어온 거 가지고 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분기가 지나갑니다. 6월 말이면은 이제 2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관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규칙상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보다 미리 선취매를 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우량주들, 기관들이 매수를 할 만한 우량주들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선취매를 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연속해서 들어오는지 또는 뭐 일주일에 5일 중에서 한 3일 정도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겠는데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에 이제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바닥 형성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뭐 이유는 뭐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도 그렇고 또 7월 초가 되면은 또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핑곗거리가 되면서 변동성을 또 줄 수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EU 쪽에서
러시아에서 그 오일 막으면서 그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그 EU 쪽에서는 오일 값을 좀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그 유가를 좀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보시면요, WTI 보시면은 요 근래에 조금 빠지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반등이 다시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EU 쪽에서 이제 기름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유로화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달러가 또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미국 달러 지수 보시면은 요 근래 올라가다가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지수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또 해내게 된다면 신고가를 또 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가능성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별로 안 좋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큰 이제 바닥을 만들어 나갈 걸로는 보지만 뭐 한 번씩 막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조금만 빠져도 지금 심리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큰 낙폭이 크면서 뭐 저점을 깰 수도 있는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려면은 적어도 쌍바닥 같은 것들, 뭐 바닥 패턴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이제 패턴이 완성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중기 매수 뭐 이런 것보다는 트레이딩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리면 전저점 한번 또 깰 수도 있어요. 2,300도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발작일 거기 때문에 적극 매수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7월 중순 때까지는 시장이 그런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좀 큰 바닥 그리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7월 중순 이후 어쩌면은 이제 7월 달 FOMC 이후부터 시장이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9월 초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을 때까지는 단기 랠리가 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을 보면서 시장이 또 움직이려고 할 것 같고요. 시장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대형주들 시세가 강할 거고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대형주들 시세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시장 반등을 대비해서 내가 종목을 고르겠다 그러면은 아마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따라서 섣불리 바닥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는 말자. 7월 중순이면 한 보름이네요. 보름 정도는 아직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오늘 장에는 그러면은 조금 앞서 이틀 동안 보여줬던 강한 반등의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되겠죠. 오늘 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오늘은 그 코스피도 단기 매물대 부근에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2,400 지금 넘어섰죠. 2,400에서 450 사이가 또 매물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매물 맞이를 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S&P 500도 매물대에 진입을 하면서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S&P 500이 가다가 동력을 잃었다 이런 정도 해석은 너무 과한 해석이고 기술적으로 쉬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자리에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PC 디플레이터 같은 것들 높게 나온다고 그런 것들 빌미로 해서 S&P 500도 조정이 크게 나오면은 이제 코스피도 또 이런 구간에서 좀 쉬다가 쉬는 김에 또 누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라는 것은 좀 감안을 하면서 급반등 나온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이틀 동안의 반등으로 종목들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내가 손실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화를 조금은 좀 시켜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이번 주가 지나면서 PC 발표되고요.
그러면서 좀 윤곽이 좀 잡힐 때 다시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오히려 매수보다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좀 더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재차 이제 하락을 해서 2350 이하로 내려간다. 또는 뭐 전저점을 깬다. 이럴 때는 이제 요번에는 정말로 중기 관심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매수보다는 관망이고요. 비중을 오히려 줄이는 게 좋겠고 적극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은 여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테마주들 오늘 정도는 아마 에그플레이션 주들, 뭐 곡물, 사료, 비료 이런 쪽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고요. 원전주들이 어제 강했는데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쪽도 태양광하고 풍력 쪽이 이쪽이 조금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가 또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도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십시오.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이제 타이밍이 와서 매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낙폭과대 기술주들 여전히 뭐 하반기 보면 좋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요 근래 보면은 상당히 잘 움직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게 된다면은 뭐 요즘에 시장하고 다르게 상당히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이제 바이오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도 지금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잘 움직였죠. 자동차 쪽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반기 때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좋아요.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게 만들어도 안 팔리는 것보다 지금 만들지 못해서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지금 주가는 어쨌든 매출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빠져 있지만 언젠가 이거 풀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매출이 확 뛸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급망 논란 같은 것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게임주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상위주들 중에 게임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게임주들도 거의 반등이 나온다 봐야 되고 특히 그 NFT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뭐 허용이 된다든가 또는 이제 뭐 P2E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또 게임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 낙폭과대주들 뭐 중기 매집 섹터로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기 매집은 여전히 성장주 위주로 좀 보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 가능한 권역으로는 원자재하고 에너지 쪽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로는 곡물, 식량 관련된 종목군들, 에너지 쪽으로는 신재생이라든지 원전주 쪽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중기 매집해야 될 만한 종목군들로는 기술주, 바이오, 자동차, 게임주,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은 이제 서서히 큰 그림에서는 산화가 더 좋을 만한 종목군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마켓 시그널 잡아봤습니다.